예, 용인갑 이상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읽어봤는데요. 네. 우리 후보자님, 예, 가난한 서민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 이것도 하시고, 네. 예, 약자를 위해서 활동하신 훌륭한 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을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우리 위성곤 의원님도 그렇고 현수막하고 표현의 자유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어제 MBC 뉴스에 보니까 또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현수막을 처음에는 불을 하다가 나중에 또 승인하기도 하고 선관위도 입장이 좀 곤란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제 느낌은 선관위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딱 맞는 거죠? 동의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후보자님 허위사실 유포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라면은 허위사실 지금 정치 현수막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고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요, 현실에 따라서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가치 판단인지 아니면 의견의 제시인지 이런 게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판사님들의 뭐 어떤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극과 극을 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경기 지역의 어떤 한 의원님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잘못 표현하셔가지고 이게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 3심 가서 결국에는 의원직 박탈령까지 가는 그런 데 네.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이 그렇게 뭐 공공에 끼치는 그게 해악이 큰가? 현명한 유권자라면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전에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수막의 내용 같은 걸 보면은 정말로 그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재계의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배임죄를 네. 폐지하려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선거법상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이게 형법상의 배임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임죄도 너무 이게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우리 검사나 판사님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유무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 허위사실 유포죄도 보면은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고 판사님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너무 판결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처벌하는 경우와 처벌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굉장히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셔가지고 뭔가 이게 물론 뭐 이걸 일시에 일거에 폐지하자 이런 말은 아닌데 대체적인 여러 가지 법 조항을 좀 정비하시든지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표현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그게 법에 저촉되는가의 문제를 워낙 다단하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적용하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의 제시, 가치 판단 이거하고 또 사실이 적시 이거하고 완전히 예.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주관적인 판단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 정확하게 해석해 줄 그런 사람들도 없고 예. 판례도 전부 다 이렇게 각각 판사님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곧 객관적이어야 할 판결이 판사님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또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하여튼 좀 후보자님이 위원이 되시면은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제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위원님 후보자님한테 여쭐 사안은 아닌데 혹시 가서 한번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대충이라도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예, 보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걱정이 가지고 되시죠? 걱정이 되는데요.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선관위는 제
복구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예. 저기 과천에 있는 청사 시스템 그게 전산 시스템이 혹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곳에 백업이 예.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가요? 특히 자료가 사전 투표 관련된 통합 전산망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아주 그 전산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재복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 했다고 공부 합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물리적인 화재 같은 이런 물리적인 위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대비가 필요한 게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예. 계속 어떤 해커들에 의한 중국 해커들이 뭐 선관위 서버를 침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국정원에서 또 선관위 서버를 뭐 합동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 또 혹시 뭐 어떤 뭐 바이러스나 불순한 그런 게 또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네. 보기에 선관위원 되시면은 네. 이제 이제까지 이제 우리 선관위가 사실은 헌법기관이고 아무도 이제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쌓인 문제가 골마가지고 그 자녀 부정 채용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이제 우리 이철환 후보자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예. 선관위가 예.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위상 때문에 그 거버넌스 또는 감시 외부의 감시나 통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외부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금 거기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올리자면은 지금 지난번에 국정원하고 기사하고 합동으로 예. 살펴봤는데 뭐 국정원 자체 자료에도 보고가 다른 어떤 해킹이나 이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최종 결론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